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기호들 많죠.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잠깐 보여줬었는데 여기 보면 equal, 는, equal 기호가 총 3개가 있죠. 같으면 true고 다르면 false입니다. true, false, 참, 거짓 알겠죠? 같으면 true고 다르면 false입니다. 알겠죠? 3개 equal 기호가 있다는 것은 2개 equal과 1개 equal도 있다는 뜻이에요. 1개 equal 뭡니까? 우리 이미 배웠어요. 집어넣는다는 뜻이었죠. 2개 equal은 값 비교라고 합니다. 잠깐 실습 화면으로 갈게요. 여기에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true, false 나왔죠? 값 비교. 여기에 있는 0, 0 같다는 겁니다. 타입이 다른데 여기는 문자열이고 여긴 넘버인데도 같다는 겁니다. 2개 쓰면 값 비교. 3개 쓰면 타입까지 비교를 합니다. 네가 스트링이고 네가 넘버구나. 그럼 2개는 다른 놈이에요. false예요. 알겠죠?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는 대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 equal 3개를 씁니다. 강력하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타입까지. 그리고 우린 타입스크립트를 배우기 때문에 타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언어입니다. 타입스크립트를 배우기 때문에 웬만하면 equal 3개를 쓸 거예요. 다시 PPT로 돌아왔어요. 여기 느낌표 하나, equal 2개 이렇게 있죠? 이거 맨 처음에 배웠던 거 그 3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르면 true, 같으면 false. 이거의 반대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면 true, 작으면 false. 크면 true, 작으면 false. 알겠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true, 작으면 false입니다. 수학 시간에는 이 기호의 부등호의 옆에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선 그런 거 없어요. 키보드에서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옆에 이렇게 붙여줘요. 부등호 쓰고 등호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문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조건, 컨디션이 있어서 조건입니다. 여기 컨디션은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때 컨디션을 말하기도 하는데 조건이란 뜻도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if가 실행되고 틀리면 else가 실행됩니다. if 뒤에 f 뒤에 한 칸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소가로와 중가로 사이에서도 이렇게 한 칸 띄워주세요. 보기 좋게. 그 다음에 if 또는 else에 한 줄밖에 안 오면 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else는 if 닫는 중괄호 바로 다음에 써주세요. 여기 한 칸 띄우고 앞뒤로 한 칸 띄우고 if 다음에 중괄호 바로 뒤에 써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if 끝나는 중괄호 뒤에 써주셔야 돼요. els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필요할 때 else 쓰세요. if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조건문 뒤에는 세미콜론 없죠. 세미콜론 안 붙입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죠. 숫자 연습이에요. 우리의 조건은 뭡니까? age가 20보다 클 때, 이게 우리의 컨디션 조건입니다. age가 20보다 커야 된다는 거래요. 따라서 지금 age가 뭡니까? age가 28이니까 충분히 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컨트롤 엔터 치면 술 판매 가능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if로 써져 있는 구문을 if문, else로 써져 있는 구문을 else문이라고 해서 뒤에 문을 붙일 거예요. 자, 이제 미성년자 나이로 바꿔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17살 바꿔봤을 때 뭐가 실행되겠어요? 이 else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컨트롤 엔터 치면 영업정지 삐용삐용 떴어요. 17살은 술을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조건에 20을 포함시키고 싶을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부등호 옆에 등호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줍니다. 값을 바꿔볼게요. 20 해서 컨트롤 엔터 하면 술 판매 가능. 정확하게 20이 일치할 때도 술 판매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숫자 말고 문자 연습을 해보죠. 여기 보면 숫자 안 들어가고 이제 문자가 들어갔죠. 조교행님이라고. 컨트롤 엔터. 왜 실행됐습니까? 여기 조건 보세요. 조건이 my name이 조교행님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죠? 일치하니까 조교행님이 맞군 하고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if문이 실행이 됐어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그 등호 한 개 말고 이렇게 세 개를 썼습니다. equal 세 개를 썼어요.
조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할 거예요. 초보자들 자주 하는 실수, 이거 딱 한 개만 쓰는 거. 이거는 뭡니까? 대입이라 그랬죠. 입력한답니다. 입력한다. 집어 넣는다. 이거니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조건문 안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실수 많아요. 여기서 그럼 조교행님을 다르게 써봅시다. 조교행으로 바꿔볼게요. 컨트롤 엔터. 뭐라고 썼어요? 누구냐 넌. 왜 실행됐어요? 조교행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else가 실행돼서 누구냐 넌이 떴습니다. 조건문을 쓰는 대표적인 경우 뭐가 있을까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체크하는 로그인 기능이 있겠죠. 이제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느낌표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이꼴 2개 붙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이꼴 3개의 반대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실행되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했나요? 컨트롤 엔터. 뭐가 떴습니까? 조교행님이 아니군. 왜 떴습니까? 조교행님이 빨간 모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된 거예요. 알겠죠? 이건 좀 흥미로운 경우예요. 보시면은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네요. 이때 뭐가 뜨는지 한번 봅시다. 컨트롤 엔터 하면 이름이 있군요. 이 부분이 실행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true니까 실행이 됐겠죠. 이 부분이 false니까, 이 부분이 true니까 이게 실행이 됐겠죠. 이름이 있군요. 실행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이라는 건데, 이 컨디션이 참이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my name에 뭐라도 들어있으니까 그걸 참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써볼게요. 아무것도 없이 컨트롤 엔터 하면 이름이 뭐예요가 실행됐어요. 이름이 뭐예요가 실행이 됐어요. 조건문에서 false로 인식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조건문에서 false로 인식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들이에요. 코딩할 때 이것들 굉장히 자주 써요. 데이터가 있을 때만 화면을 보여준다든가 할 때 굉장히 자주 써요. false는 불리언의 false, 그 다음에 넘버의 0, 그 다음에 스트링의 빈 문자열,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그리고 undefined, null 다음 장에서 배울 것들이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빈 객차와 빈 배열은 예외입니다. true입니다. false일 것 같은데 true예요. 이거는 그 객체와 배열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을 연달아 쓰는 경우를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연달아 쓸 때는 else if를 씁니다. else if 중간에 넣어주고 else if 다음에 또 조건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else는 조건이 없습니다. 뭐 아까 전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else는 원래 조건이 없어요. 이것도 해당 안 되고 이것도 해당 안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거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엔터 하면 조교행님이 my name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교행님을 지워버리고 빨간 모자 쳐볼게요. 빨간 모자 쳐보면 뭐가 실행되겠어요? 이 부분이 실행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죠. 조교행님이 아니니까 빨간 모자니까 빨간 모자 군 하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빨간 모자 군이라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봅시다. 빨간 컨트롤 엔터 하면은 누구냐 넌. 조교행님도 아니고 빨간 모자도 아니니까 누구냐 넌 이라고 뜬 거예요. 다음 예제 살펴봅시다. if else 안에 또 if else를 쓸 수 있어요. if 안에 if else 그 다음에 여기는 구분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if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if 안에 if else가 또 있는 거죠. 그죠? 일단 my name이 조교행님인 경우 그 안에서 일요일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겁니다. 결과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볼게요. 조교행님이 아니고 조교 했을 때 뭐가 실행되겠습니까? else가 실행되겠죠. 이 부분 실행될 거예요. 컨트롤 엔터 하면은 누구냐 넌 이 부분이 실행이 됐을 거고, 만약 조교행님이 맞으면 일요일인지 체크할 거예요. 조교행님이 맞으면 일요일인지 체크할 거예요. 컨트롤 엔터. 오늘은 출근 안 함. 왜?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 아닐 경우에 월요일이라고 해봅시다. 월요일. 컨트롤 엔터. 출근이다. 으악.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출근이다. 으악 했어요. 근데 사실 월요일이 아니라 랄랄라 이렇게 써도 출근이다. 으악이라고 떠요. 왜? else의 조건이 없잖아요. else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일요일만 아니면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조교행님일 경우와 일요일이 아닐 때는 이 부분이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조건을 결합할 수 있어요. 첫 번째식, 두 번째식,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읽는지 저 잘 모르거든요. 이거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예요.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그 세로로 라인 두 개가 있는 키보드가 보일 거예요. 이거를 두 개 써준 거예요. 지금
그거를 두 번 써준 거예요. 첫 번째 식이 true거나 두 번째 식이 true면 실행 all입니다. all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집합 배우신 분? 그분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 이거는 and라고 읽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알죠? 그 and 그 첫 번째 식이 true고 두 번째 식이 true면 실행이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코드로 바로 볼게요. 이 코드 어떻게 실행될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const my name은 조교 행님이고 your name은 선생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컨디션이 됐을 때 조건일 때 all이 쓰였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컨트롤 엔터 써보면 실행이 됐죠. 이 부분이 실행이 됐어요. 왜?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지워서 end로 바꿔보면 컨트롤 엔터 하면 뭐가 실행될까? 에러가 떴어요. 왜? 둘 중에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end가 쓰였으면 모두 다 맞아야 실행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맞아야 실행이 되는데 end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어요. 에러가 떴어요. 이제 조건문을 짧게 줄인 사망연산자를 써볼 겁니다. 이거하고 안 맞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사망연산자를 써볼 건데 사망연산자는 뭐냐면 일단 이거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리고 컨트롤하고 시프트 옆에 있는 슬래시 주석 쓸 때 쓰는 슬래시 있죠?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이 이렇게 짠 하고 생겨요. 컨트롤 슬래시 다시 누르면 주석이 짠 이렇게 풀려요.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비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이걸 써보겠습니다. 이걸 사망연산자라고 하는데 조건문을 짧게 줄인 거예요. 컨트롤 엔터 하면 이 부분을 빼줘야 되죠. 이 부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실수했네요. 컨트롤 엔터 하면 뭐가 뜹니까? 에러가 떴죠. 그죠? 이건 뭐냐면 조건문을 짧게 줄인 사망연산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좀 더 예쁘게 인텐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줄 맞춤 해주는 걸 인텐딩이라고 해요. 이렇게 예쁘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는 붙여놔야 되겠죠. 그죠? 조건이니까 이 부분이 조건, 그 다음에 이게 맞을 때 실행되는 거고 이게 틀릴 때 실행되는 거고. 지금 이 코드는 주석 처리된 이 코드와 똑같은 뜻이에요. 분석해 봅시다.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물음표 다음엔 true가 나와요. true일 경우 이게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false일 경우는 이거는 L 옆에 있는 거, L 옆에 있는 이 기호, 세미콜론 아닙니다. 세미콜론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거고 그 기호 Shift 누르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 틀릴 경우, false일 경우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if else를 짧게 줄인 거를 사망연산자라고 하고 물음표하고 이 기호 뭐라고 하지? 까먹었어요. 이 기호를 쓰는 걸 이제 사망연산자라고 합니다. 와, 정말 좋은 걸 배웠으니까 이제 if else를 버리고 사망연산자만 쓰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매우 짧게 조건문 쓸 일 있으면 사망연산자를 쓰는 게 좋고, 좀 길게 코드를 써야 될 경우에는 if else를 쓰는 게 좋아요. 뭐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됐다고 해서 기존 기술을 막 다 버리려 하지 마세요. 프로그래머는 상황에 맞게 그 기술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끝나기 전에 이 코드 잠깐만 다시 보고 넘어가면 여기 이 세미콜론 있죠? 이 문장을 마치는 기준은 엔터가 아니라 세미콜론이에요. 엔터 쳤다고 해서 이게 한 문장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 전체는 한 문장입니다. 왜? 그 기준이 세미콜론이기 때문에.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꼴 두 개를 쓰지 않고 세 개만 씁니다. 조건이 맞으면 if문을 실행시키고 조건이 틀리면 else를 실행시킵니다. 조건문에서 false로 인식하는 거는 false 0, 그 다음에 빈문자열, 그 다음에 undefined null 다음 장에서 배울 것들이고요. 여기에서 뭐 하나 더, 그 객체와 빈 배열, 빈 객체와 빈 배열은 false가 아니고 true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때 설명할게요. 사망연산자 물음표, 이거는 조건문을 짧게 줄인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